안녕하세요. 오픈마인드입니다. 요즘 제가 드론을 많이 찍고 있는데요. 영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하늘에서 본 고덕 신도시 삼성반도체는 제가 보는 시각에서는요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황무지와 같은 이 땅에 신도시가 세워지고 삼성반도체라는 엄청난 큰 건물들이 세워지는 것들을 보면서 정말로 감개가 무량합니다. 그리고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성장하는 평택을 보면서 정말 이곳에 저런 큰 반도체 공장이 세워지고 신도시가 세워졌을 때 부동산적인 측면을 보면은 가히 놀라울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고요. 특별히 오늘은 제가 신도시와 그리고 삼성반도체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할 텐데요. 삼성반도체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 특히나 삼성반도체 주식에 대해서 오를까 내릴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나 삼성반도체 주변에 집이 있거나 땅이 있거나 그리고 건물을 가지고 있는 상업적인 행위를 할 수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꼭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삼성반도체에 대한 향후 어떻게 삼성반도체가 성장할 것인가, 그리고 삼성반도체에서 무엇을 만들고 또 그 만드는 제품이 어디에서 발주를 했고, 그리고 제품들은 어디에 납품을 하고 또 그 제품은 앞으로 얼마나 많이 쓰일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어떠한 특정한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그냥 허심탄회하게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요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고 있는 제품군으로 만들어진다는 사실이죠. 가전도 세탁기나 대형 TV를 만들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서도 거의 세계 1, 2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시대가 변화하는 만큼 그 변화에 발맞춰서 지금까지 디지털 TV 같은 걸로 계속적으로 진화해 가면서 살아남았습니다. 수많은 가전업체들이 도태가 되는 과정 속에서도 삼성은 살아남았고요. 특히나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일본 회사들, 미국 회사들이 다 주름 잡고 있었을 때 모두가 안된다라고 다 말렸던 그 반도체 사업을 고 이병철 회장께서 시작을 해서 이건희 회장을 넘어오면서 완성이 됐죠. 그래서 지금 전 세계 메모리 쪽에서는요 세계 1등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삼성반도체입니다. 거의 40% 가까이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메모리 분야입니다. 그리고 또 비메모리 쪽에서도 TSMC라는 대만 회사가 54%란 과점 이상을 하고 있지만 삼성반도체 같은 경우도 17%, 엔비디아라든지 아니면 여러 시스코라든지 IBM에서 수주를 받았기 때문에 그 물량만 가지고서도요 20조 가까이 갈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2021년까지.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매년 2배 이상 성장하는 게 바로 비메모리거든요. 그럼 비메모리도 세계 2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께서 작년에 그렇게 얘기했죠. 10년 안에 2030년까지 세계 1등을 하겠다라고 선포를 하고 130조 이상을 투입을 한다, 투자를 하겠다라고 선포를 했죠. 거기에 발맞춰서 현재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투자를 잘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이 보유한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도 갤럭시 20라든지 아니면 노트라든지 그리고 갤럭시 폴드 2가 이번에 또 나오고 갤럭시 Z도 지금 또 나오죠. 세계 내놔도 손색 없는 경쟁력 있는 제품군을 가지고 있는 제품들, 세계 점유율 1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스마트폰도 강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향후에 보면은요 이미지 센서라든지 디스플레이, OLED 같은 경우도 세계 1위죠. 그리고 앞으로 자동차에 들어가는 이런 전장 사업들 있죠. 얼마나 많은 자율주행차들이 앞으로 나오겠습니까? 자, 그런 자율주행차가 이루어지려면 수많은 반도체, CPU라든지 어떤 시스템 반도체 모든 부분들, 그리고 메모리 같은 것들이 모든 차에, 모든 가전제품부터 시작해 가지고서 여러 굴러다니는 자동차까지 다 쓰이는 게 바로 반도체일 겁니다. 자, 특히나 자율주행이나 AI나 인공지능이죠. 그리고 사물 인터넷 같은데 모든 게 쓰는 것이 다 반도체가 들어가지 않고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그 반도체의 메모리를 다 잡고 있는 것이 바로 삼성 반도체, SK 하이닉스잖아요. 그런데 비메모리 쪽이 사실은 메모리에 비해서 2배 이상 큽니다. 그 시장을 삼성이 1위를 하겠다고 선포를 한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요. 2015년도에 이 삼성 반도체가 지금 기공식을 할 때부터 저는 봐왔거든요. 그래서 삼성 반도체가 얼마나 많이 투자를 하고 이 반도체 공장 하나 짓는데 맨 앞쪽에 있는 이 반도체 공장이요. 15조 6천억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뒷라인에 바로 붙어 있는 팹 공장 두 번째는 거의 30조를 들였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15조 6천억 들어갔던 이 반도체 공장 하나 짓는데 2년 반 동안 꼬박 걸렸습니다. 진짜 거의 하루도 쉬지 않고 계속적으로 일을 한 결과 이 반도체 공장이 세워졌거든요. 그리고 반도체 공장을 세우는 인력뿐만이 아니라 정 직원까지도 5,000명 이상이 지금 들어와 있기 때문에 고덕 신도시 앞쪽에는 다양한 형태의 점포용 상가주택이라든지 빌딩이라든지 오피스텔도 지금 분양하고 있죠. 이런 형태의 건물들 그리고 지식기반 센터들이 지금 다 올라왔습니다. 다양한 신도시를 구성할 만한 이런 주거 형태의 상업시설의 건물들이 지금 지어지고 있고 이 삼성 앞에는요 공실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영상에서 보는 이런 4층짜리 점포용 상가주택 같으면은 1층에는 상가지만 2층, 3층에는요 4층까지 다 주택입니다. 근데 이 주택이 남한하지 않습니다. 거의 400개 이상 지어졌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요. 여기에 다 채워졌습니다. 공실 하나가 없이 다 채워진 걸 보면은 앞으로 굉장히 많은 수요가 일어나겠다라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지금 삼성 반도체 협력업체가 들어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라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가를 전망하는 사람들도요. 삼성 반도체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그런 차세대 신사업이 앞으로 수십 년간은 이 사업으로 해서 주름 잡을 수 있는 아이템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주가는 굉장히 밝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미국에서 유명한 방송에서도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삼성 반도체 주가 예상은요 12월 연말까지 82,000원 정도가 간다라는 이야기까지 합니다. 제가 뭐 주식을 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정말로 단 한 주도 저는 주식을 갖고 있지 않고요. 삼성 반도체 주식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삼성의 제품군이나 삼성의 성장 배경을 보면 충분히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4차 산업을 이끌 AI라든지 인공지능이죠. 그리고 IoT, 자율주행 이런 쪽만 보더라도요. 반도체 없이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AI 같은 경우에는 인공지능이잖아요. 그러니까 시스템 반도체, 특히 CPU 같은 그런 칩들은 필수적인 부분이죠. 그것도 한 개, 두 개가 아니라 수많은 그런 칩셋들이 만들어져야 되고 특히나 어떤 데이터를 저장해야 되기 때문에 플래시 메모리 같은 이런 메모리는 AI 하나 만들기만 하더라도 엄청난 수요를 일으키고요. 그리고 우리 실생활에서 볼 수 있는 자율주행차 이제 뭐 레벨 2단계까지 왔죠. 레벨 2단계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냐면요. 운전자가 그냥 운전을 때를 잡지 않고 차선을 그대로 유지시켜 가면서 앞뒤 차의 간격을 유지하고 차가 스스로 핸들을 틀고 그리고 속도를 줄이고 하는 게 2단계거든요. 그러니까 레벨 3, 레벨 4단계 가면은 차선까지도 바꾸고 톨게이트도 그냥 통과를 하고 노면에 있는 노면 표시까지 다 인식하는 게 레벨 4단계거든요. 그래서 테슬라에서 나오는 요즘 차 같은 경우는 레벨 4단계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려면 자동차에 얼마나 많은 반도체 키트들이 들어가야 될까요? 정말로 자동차 전장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하만을 인수를 해서 삼성이 자동차 전장에 들어가는 모든 칩셋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삼성 반도체와 유수의 자동차 메이커들이 지금 협약을 하고 있다는 얘기들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향후 10년, 20년 이상은 반도체 사업은 맑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지금 삼성에서 비메모리 쪽을 좀 어떻게 해보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평택 2공장 같은 경우에도 두 번째 공장부터는 시스템 반도체 파운드리라고 합니다. 비메모리 쪽에 칩셋을 위탁받아서 생산하는 그런 라인으로 만들어집니다. 거기다가 일반적인 그 라인이 아니고요, EUV 초정밀 노광 공정을 통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미국에 있는 글로벌 파운드리 같은 데는 못 만듭니다. TSMC와 삼성 반도체밖에 할 수 없는 EUV 공정을 바로 평택에서 시작을 합니다. 펩3 공장 세 번째 공장을 펩2 공장 바로 옆에 현재 토목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보면 건물들도 계속적으로 올라가겠죠. 이런 공장이 평택에만 6개가 만들어집니다. 그럼 평택은 어떻게 될까요? 평택을 사랑하시는 분들은 정말로 꿈을 꾸셔도 될 것 같아요. 정말로 기대하셔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삼성이 메모리 쪽만이 아니라 정말 반도체 시장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이 비메모리 쪽에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4월에 한번 걸었습니다. 133조를 투입해 가지고요, 바로 그 2030년까지 1위를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삼성전자는 요즘 TSMC와 파운드리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시스템 반도체에서 1위가 되려면 파운드리에서 점유율을 끌어올릴 수밖에 없어요. 생산 시설이 없는 팹립스 업체가 시스템 반도체를 설계해 오면 파운드리 업체가 이를 생산해내는 구조인데, 삼성은 아직 도전자 입장이죠. 파운드리 시장에서 삼성전자는 17% 정도밖에 안 되고요. 반면 대만의 TSMC는 54%로 압도적인 1위입니다. 메모리 반도체보다 시장 규모가 2배나 큰 시스템 반도체는 삼성으로 봐서는 놓칠 수 없는 시장입니다. 팹립스 탑5가요 모두 TSMC의 단골입니다. 팹립스 업체 입장에서는요, 반도체 설계부터 생산까지 모두 하는 종합 반도체 기업에 위탁을 맡긴다는 것은 적에게 기술력을 낱낱이 공개하는 꼴이라고 여길 수밖에 없지요. 더군다나 애플 같은 기업은 스마트폰 시장에서 삼성전자와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데 경쟁사의 모바일용 AP를요 생산을 맡기겠다라고 하는 것이 어렵다는 거죠. 반면 파운드리 사업만 하고 있는 TSMC는 고객과 경쟁하지 않는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30년간 신뢰를 쌓아왔습니다. 삼성의 파운드리 사업부가 별도의 법인으로 나와야지 TSMC를 뛰어넘을 수 있다라는 지적도 이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삼성전자가 TSMC의 단골의 마음을 돌리려면요, 압도적인 기술력으로 승부하는 것이 전공법입니다. 삼성전자는 최첨단 공정에서 TSMC를 많이 따라잡은 상태고요. 현재 7나노미터 이하 반도체 제품을 만들 수 있는 업체는 삼성전자와 TSMC 뿐입니다. 나노수가 작을수록 반도체 크기가 줄어들고 성능과 전력 효율은 향상됩니다. 이런 기술력을 앞세워서 이번에 삼성전자는요, 엔비디아 그래픽 칩을 만드는 회사거든요. 이 엔비디아의 차세대 그래픽 장치인 지포스 RTX 30과 IBM의 차세대 서버용 중앙 처리 장치인 CPU 파워 10을 수주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달에는요, 퀄컴의 차세대 이동통신 모뎀 칩인 X60의 생산을 따내기도 했고요. 시스코도 삼성을 통해서 파운드리를 주문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TSMC 쪽으로 다 갔던 물량들이 지금 삼성으로 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삼성의 기술력이 높아졌다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메모리 쪽에서 만들었던 그 기술력이 이제 비메모리 쪽까지 가서 EUV 공정을 통해 가지고서 업체들이 원하는 칩셋을 만들어가는 그 삼성을 보면서요, 저는 응원의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삼성이 성장하고 삼성의 기술력이 초격차로 유지가 될 때 TSMC로부터 수주하는 모든 물량들을 뺏어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삼성전자가 어떠한 일을 하고 있고 또 삼성전자가 향후에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에 대한 기대가 되시는지요? 이 반도체 사업이란 것 자체가 함부로 따라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웬만한 업체에서 시작도 못하는, 엄두도 못 내는 그 사업을 초격차의 기술력으로 지금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삼성은 앞으로 50년, 100년이 될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특히나 평택을 사랑하고
평택 속에 삼성반도체가 있다는 그 자체가 너무나 행복하고 앞으로 평택에 대한 기대, 삼성에 대한 기대를 늘 갖고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